갑시다. 얘들아 운동량 어땠니? 운동량은 하긴 했어? 잘 풀리지 운동량? 개념 설명 조금 못했는데 이건 안 해도 사실은 잘 하면 돼요. 그거 생활 속의 운동량 충격이야. 네, 그거 안 했거든요. 수업을 정했어요. 그거만 잠깐 얘기만 하고 지나갈까요? 오늘 그 중요도에 유발해야 되니까 생활 속의 운동량 충격이야. 이게 그 쉽게 나누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1위가 같은 이게 유형. 두 번째 유형은 1위가 같은 네, 두 개를 풀어가는 핵심이 있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네. 잘하는 것부터 할까요? 이렇게 그 달걀 두 개를 떨어뜨리는데 하나는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다. 안 깨졌다. 하나는 이제 딱딱한 마룻바닥에 도착해서 깨져버렸다.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걀도 못 뿌리겠고 Y자. 네, 둘이 같이 놓고 떨어뜨립시다. 네. 똑같아요. 얘는 이제 푹신푹신한 방석. 얘는 완전 딱딱한 마룻바닥. 쭉 도착해가지고요. 해가지고 얘는 와장창 박살. 얘는 뭐라 쓰지? 박살 판단을 뭐라 쓰지? 어쨌든 간에 근데 안 깨졌다 쓰자. 안 깨지. 네. 안 깨지. 네,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 뭐가 똑같은 거니? 이건 뭐가 똑같은 예다? 충격력. 보기 줄까요? 1번 충격력, 2번 충격량. 충격력. 네. 력.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시간. 아니 이거 지금 보기 두 개가 충격. 1번 충격력, 2번 충격량. 충격력. 네, 충격력하고 양쪽이 거든. 네. 오늘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해석을 해볼까요? 자, 우선 Y자니 여기서부터 도착해가지고 방석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마찬가지로 마룻바닥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둘이 차이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쭉 떨어지면서 빨라질 거 아니야, 그지? 같은 높이를 떨어지니까 똑같은 속도 변화 보이겠죠. 같이 빨라졌고 아직 부딪히기 전이니까 다른 힘을 추가로 안 받았지. 둘 다 안 깨진 거지, 그지? 그 차이가 없어. 그럼 언제 차이가 생기느냐? 얘가 도착할 때 이렇게 어떤 속도 V였다 치면 마찬가지 얘가 도착할 때 이렇게 속도가 똑같이 V겠죠? 다른 게 없지, 그지? 그 다음에 딱 도착해가지고 얘는 털썩 놓이면서 정지한 거야. 얘는 사실 와장창 박살났는데 박살나긴 했는데 어쨌든 정지는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잖아요. 박살나고 안 나고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정지한 건 똑같잖아요, 그지? 그러면 속도가 V였다가 부딪히면서 0이 됐다. 속도가 V였다가 부딪히면서 0이 됐다. 이거 똑같은 거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가 어떠냐?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기 시작해가지고 멈출 때까지. 이해됐어? 바닥에 도착해가지고 방석에 도착해서 마룻바닥에 도착해서 부딪히기 시작할 때부터 멈출 때까지. 그때 과정을 보는 거야. 그게 순간적으로 힘이 팍 하고 잡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과정을 빼는 거다. 알겠지? 바닥에 도착해가지고 멈출 때까지 말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떠냐? 이 비교해보면 이 왼쪽 거를 가, 오른쪽을 나. 왼쪽 거를 가, 오른쪽을 나. 그러면 운동량은 MV에서 0이 된 거다. 마찬가지. 운동량은 MV에서 0이 된 거다. 똑같지, 그지? 운동량의 변화가 동일해요. 그러면 둘이 똑같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뭐가 똑같아야 되냐?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 충격량. 그래서 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다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충격량 가지고는 둘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고민해보면 이거 방석은 좀 푹신푹신하니까 도착해서 털썩 놓일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지할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시간이죠. 시간이 얘는 길다. 얘는 도착하자마자 빡! 짧은 시간 동안에 멈춘다. 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차가 난다는 거야. 우리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물체에게 가해지는 충격력을 생각해보면 어떨 거다? 시간이 긴 만큼 평균적인 충격력이 작다. 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작은 평균 힘 곱하기 긴 시간. 이거를 큰 평균 힘
곱하기 짧은 시간. 요 곱한 게 충격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았구나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억날 거예요. 그래프. 우와. 요거요. 이해됐죠? 네. 어르게 가요. 요거 첫 번째 거 요게 가요. 두 번째 거 요게 가요. 요게 가죠, 그죠?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요게 가. 얘가 가.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힘. 이렇게. 이때 아래쪽의 면적. 요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똑같아? 그렇지, 같다. 오케이, 됐다. 잘하네. 요게 문제죠. 이거는 충격 뭐가 똑같다? 그죠? 운동량 변화가 똑같으니까 충격량이 같다. 예, 가스 나오네. 네. 요게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그러면. 이구나. 네. 여기 같다. 네. 요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니? 이거 대포. 이제 포신이 이렇게 좀 긴 대포가 있고, 포신 자체가 좀 짧은 대포가 있거든요. 대포는 못 끼겠고. 아니면 혹시 그거 봤어? 아마존 밀림에 가면 이렇게 대롱에다가 해가지고 독화살 쏘는 사람들. 그 원숭이 사냥하고 하잖아요. 그때 대롱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거든요. 똑같아요.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포탄을 갖다 쏜다 치면은 여기 화열을 터트려가지고 이쪽에 있는 공기를 갈가는 거거든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이 대포를 그냥 쭉 밀어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쭉 포신 속에 있을 때는 밀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포알이 툭 갖고 나가버리면 앞에나 뒤에나 위에나 아래나 다 공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포신 속에 있을 때만 힘 받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포 몸통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이게 동일한 화약을 썼다는 가정을 하면 포신에 있을 때 받는 힘의 크기는 둘이 다르지 않을 거다. 그치? 같은 화약을 썼다. 똑같은 공기 상태다. 그럼 미는 힘은 똑같다 볼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똑같은데 이게 만약에 포신이 길면 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힘을 오랫동안 받아요. 그러니까 힘 받는 시간이 길다. 포신 짧으니까 힘 받는 시간이 작다. 이렇게. 그래서 힘은 똑같더라도 시간이 기니까 힘 곱하기 시간을 해보면 충격량은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도 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힘 받아가지고 운동량이 생기는 케이스니까 이때 날아가는 속도를 V라고 하면 똑같이 정지해 있다가 똑같은 포탄이지만 속도가 좀 약하게 생긴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멀리까지 갈 수 있고 얘는 멀리 못 가고 방열력이 크고 약하고 비슷한 거지. 맞죠? 기억나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다르다. 0에서 운동량이 M 큰 V 생긴다면 얘는 0에서 운동량이 M 작은 V가 생긴다. 이렇게 풀었죠. 요거 생활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활 속 예예요. 이게 이제 두 개 배우잖아. 생활 속 예는 요거는 충격량이 같더라도 물건이 안 깨지게 하려면 충격 시간을 길게 하면 된다. 그래서 포장 기술, 에어백, 또 뭐 있더라? 유도 낙법, 이런 다양한 데가 있죠. 이런 것들 자동차 범퍼 하면 되고. 요거 뭐 있었어요? 생활 속 예는요. 요거 뭐 있었? 생활 속 예. 혹시 집에 대포 있는 사람 없고, 국가장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생활 속이가 찾기 힘들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스포츠 나오죠. 팔로우스로. 여러분 이거 영어로 이거 내가 좀 옛날에 써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팔로 이게 비 나온다 모르겠어요. 네. 이걸 거야 아마. 네,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왠지 별 거지 같다. 네, 좀 지웁시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밀어치. 이거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야구를 하던가 보면 테니스 하던가 보면 테니스 배워본 적 있니? 테니스 배우면 이렇게 그 코치들이 계속 공을 밀어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톡 갖다 대지 말고 몸 끝까지 이렇게 쭉 밀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트하고 야공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대요. 진짜 몇 초 안 된대.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치게 되면 공이 배트에 딱 닿고 나서 공이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배트가 쫓아간다는 거지. 쫓아가가지고 좀 더 힘을 더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힘주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장을 넘어가면 홈런이 되고 담장을 못 넘기면 이제 외야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더 줘가지고 그 충격량을 좀 더 줘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해가지고 속도를 좀 높이면 담장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거지. 그래서 홈런 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끝까지 배트 휘두르잖아요. 요게 밀어치기 타는 거. 요게 이따지는 거지. 됐지? 오케이, 그럼 합시다. 됐어. 그러면 요거는 된 것 같고 혹시 숙제 중에 질문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오늘 리바이드 합시다. 숙제 할만하디? 다 했어? 뭐야, 이 구성들이 잘한 사람도 있고 그러네. 네. 공지사항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공지사항은 좋은 거 먼저 할까요? 안 좋은 거 먼저 할까요? 안 좋은 거 먼저 할까요? 네. 쌤이 고민했는데 다음 주에 간단한 1차 테스트를 봅시다. 학원에서 우리끼리 보는 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적표는 집에 안 간다. 걱정하지 말자. 집에 안 간다. 집에 안 가고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이제 내가 보는 거지. 내가 보고 절대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 약속.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정도 성취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앞으로 수업 자체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의미로 보는 건데 시험 범위는 운동량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봅시다. 한 10문제나 한 15문제 사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바로 채점하고 점수 내가 확인해 보고 이게 또 다음 주고요. 하나 더는 클리닉 시간이 변경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토요일 날 온다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원래 7시, 8시거든요, 클리닉이. 그다음에 수업 자체가 이거였죠, 그죠? 이게 이것만 온다고 토요일 날 학원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당장은 안 되고 방학이 끝나고 나서 3월부터 갈 건데요. 그때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일요일 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본소 앞에. 이해됐어? 요 앞에 화학이 있잖아요. 화학이 1시간 앞으로 가야 돼요. 1시간 앞으로. 그러니까 화학을 5시부터 7시, 화학이 5시부터 7시, 그다음에 클리닉 시간이 8시, 그다음에 물리 시간이 8시부터 10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한번 들어오면 이거 한 번에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알겠죠? 아직은 아니고 공지가 정확히 학원에서 나갈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나갈까요? 네, 일반인 갑시다. 그때 세뱃돈은 많이 받았니? 많이 받았어? 많이 안 받았냐? 나쁘지 않아. 응? 나쁘지 않게 받았다고? 예. 최대 받은 사람이 얼마야? 잠깐만 좀 해볼까요? 자, 나는 10만 원 밑으로 받았다. 네, 오케이. 많이 못 받았네. 네. 나는 30만 원 넘게 받았다. 높게 받네요. 잠깐만요. 50만 원 넘게 받았다. 잠깐만요. 100만 원 넘었다. 100만 원 나왔더라. 네, 100만 원 너무 심하지. 50만 원 넘었다고? 한턱 싸. 선생님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네. 정확히 30 받았어. 누가 그렇게 많이 주셨어? 그 한 분한테 제일 많이 받은 금액이 얼마니? 15만 원. 15만 원? 오, 크게 주시네. 누가 주지 않나? 이번 이모가? 이모 이렇게 15만 원씩 주셔. 세뱃돈을 이렇게 통 크게 주시니? 이모 뭐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모 무슨 사업하시니? 아니 무슨 약간 이렇게 병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한번 수업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병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나 했더니 병원장이요. 병원장 잠깐 병원 의사가 아니고 병원장이라고? 네. 병원장이면 병원이 자기 거잖아. 그런 거 같지,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이더라고. 와, 되게 그랬는데 애는 고생 많이 하더라. 어쨌든 가봅시다. 가자. 자, 첫 번째 1번부터 2를 갑니다. 2를. 네. 자, 1은 물리기호로 W를 씁니다. 1은요. 1의 정의 물체에 가하는 힘 곱하기 책에 보시면 이게 이동거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동거리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고칩시다. 미는거리 합시다. 미는거리 또는 힘의 작용거리. 그래서 S 힘하고 이동거리 S, 힘하고 힘의 작용거리 S를 곱하는 것을 우리가 밀이라고 합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이동거리니까 단위가 미터겠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를 붙여서 이걸 1의 단위라고 하고요. 1의 단위는 이걸 줄여가지고 또 바꾸기도 합니다. 뭐로 바꾸지? 요거요. 그래서 줄입니다. 줄 많이 들어봤죠. 줄이 그 에너지 단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면 무조건 에너지가 따라 붙어야 돼요. 입속에서 일과 에너지, 일과 역학적 에너지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게 일을 요 단위를 쓴다.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쌤이 이 물체한테 힘을 요 방향으로 줄 거예요. 책에 혹시 그림 없을 수도 있다. 그림 있나 모르겠다. 이거 필기하세요. 있죠? 근데 막상 힘을 줬는데 물체는 이동을 이렇게 지면을 따라서 하는 거지. 이렇게요. 왜 그랬느냐면 지금 쌤이 물체한테 준 힘의 크기가 물체의 중력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힘이 충분히 컸으면 물체는 공중에 떴을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칠판 주기에 좀 가볍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줘볼 건데 힘 줬더니 칠판 주기가 흰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올라요. 그거 가능하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물체한테 힘을 주는데 지면을 따라서 질질 끌려오거든요. 이거 무거운 책상 같은 거. 만약에 책상을 놓고서 내가 힘을 줘버리면 끌고 싶게 하는데 자리가 없어. 이거 책상은 없나? 상상만 할게. 책상을 이렇게 잡았다. 내가 힘을 줬더니 책상 공중에 붕 떠올라. 이건 무슨 괴물이잖아 내가 그지? 그게 아니라 힘 방향은 분명히 손 방향일 거야 그지? 손 방향으로 힘을 주는데 책상이 질질 끌려오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이유는 이제 이 힘의 크기가 물체의 중력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줬는데 정작 물체는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이렇게 된 거지. 바닥에 마찰은 없다 합시다. 마찰을 무시할게요. 그래서 물체가 처음에 이랬고 나중에 모습 보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가는 동안에 계속 힘을 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같은 크기 힘을 계속 준 거다. 그래서 이때 이 빨간 색깔 있죠. 우리 요거를 말하느냐? 이렇게 가는 동안 이 힘을 계속 받았다. 그래서 힘의 작용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한 번 준 게 아닙니다. 한 번 탁 줘가지고 물체가 쭉 간 게 아니고요. 가는 내내 힘을 준 거예요. 그럼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물체는 점점 빨라지는 거다. 이해됐지? 이제 붕 나는 거다. 이 한 번 힘 딱 주고 손 빼는 게 아니야. 알겠지? 힘을 준다라는 건 이런 뜻이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을 주고 미는 거리 동안 내내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처음에 속도가 이 방향으로 있었거든요. V1.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진 거예요. 얘가. 속도가 V2가 되었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이해됐죠? 질량 M자리 물체입니다. M자리 물체가 이렇게 갔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 거리를 우리가 변이 S 또는 힘의 작용거리 S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힘을 준 방향이라고 이동하는 방향이 좀 약간 비스듬하죠? 그래서 쌤이 이거 해볼게요. 힘의 각도를 넣어봅시다. 세타.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힘 자체가. 이해됐습니까? 질문. 이때 물체한테 일을 했다고 하겠지? 힘 주고 밀었으니까. 힘 주고 미는 게 있다. 선생님의 한 일은 얼마일까? 정의대로 힘을 F 줬다. 오케이. 그 다음 민거리가 S다.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좀 이상하죠, 그죠? 약간 불만 있죠, 그죠? 이 힘이 고스란히 다 작용한 게 아닐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실제로 물체가 이동하면서 물체가 빨라진 거는 요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빨라진 거니까 요 방향 쪽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힘을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해볼게. 그럼 요걸 분해해보자. 분해할 때는 요 방향이 궁금했지. 요거랑 독립적인 방향이 요거 직각 방향이다. 정리하냐? 그럼 요거 힘 분해해볼까? 분해하면 수평 방향으로 이 정도의 힘이 있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이 정도의 힘이 있었다 볼 수 있지. 요거 이해됐나요? 파란 색깔 두 개를 더하면 노란색이 나올 테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중에서 어떤 힘이 물체가 빨라지는데 기여한다? 바로 요거 수평이. 그럼 요 힘의 크기는 F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F 코사인 사인. 수학학원 잘해야 된다, 그지? F 코사인. 각 이거 돌고 있는 면이죠. 그래서 요 힘이 F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뭐가? 파란색 힘 F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물체가 힘 받고 이동한 거리 S. 이걸 곱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일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예요. 힘하고 이동 방향이 비스듬한 경우는 저렇게 계산합니다. 사인 세타 쓰면 안 되겠지. 코사인 세타겠지. 오케이. 근데 표기법상 원래 코사인 세타 같은 걸 식 중앙에 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제일 뒤로 보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정의.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동하는 방향 쪽의 힘 성분이 다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외우지 말고요. F 곱하기 S 곱하기 그 이동하는 방향 쪽의 힘성분을 찾는다. 그러면 조금 응용해보자. 경사각이 세타인 빈면이 있습니다. 물체 크기는 무시하겠습니다. 진양이 M짜리 물체가 경사면 꼭대기 위에 있다가 경사 바닥을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봅시다. 이렇게 네. 경사면의 길이는 얼마나 쓸까요? L 이렇게 보죠. 자, 물체가 빈면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은 얼마일까요? 해볼게. 일단 물체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mg. 근데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지. L. 이해됐을까? 네. 그러면 힘 mg랑 이동하는 방향이 좀 약간 각도가 생겼죠. 그럼 또 안 되잖아 이제. 그러면 우리 해보자. 이거 기억나나? 이 중력을 내가 빗면 방향이랑 빗면 수직 방향으로 분해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그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번에는 했고 니들이 그때 막 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네. 여기 얼마? 이거 mg 사인이었어 mg 코사인이었어. 이거 mg 사인 기억나니? mg 사인 유치하게 할까요? 슬라이딩의 s 뒷면을 컥 눌러요 코사인. 이거 기억났지 그지?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잖아. 경사각을 점점 크게 하면 요 힘은 커질 거다. 그럼 사인과 코사인 중에서 힘이 커지는 건 사인 함수다, 그지 맞지? 그래서 이거 mg 사인 세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지금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 중심은 요거죠. 그러니까 mg 사인 세타에다가 물체가 힘 받고 이동한 거리 L을 곱하는 게 요게 1이 될 것이다. 요거 맞지, 그지? 따라서 1은 이거네요. mg 사인 세타 곱하기 L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를 뒤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하나 질문. 요거 뭐랑 똑같을까? L 곱하기 사인 세타. 빗면 길이가 L이잖아요. 경사각이 세타잖아요. 네. 저 L에다가 또 사인 세타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 나오지 않나? 딱 높이요. 이거 나오지 않냐? 높이를 우리 h라고 생각하지 그래. 그래서 사실은 잘 보시면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h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이 한 일은 mg 곱하기 뭐로 바꾼다? h.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물체가 빗면 따라 쭉 떨어졌죠. 이거와 그냥 만약에 물체가 빗면 따라 가지 않고 높이 h를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까지 왔다 칠까? 이렇게요. 이때 한 일하고 이때 한 일이 어떻다?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그래서 물체가 빗면 따라 떨어지든 수직하게 떨어지든 한 일을 계산할 때 그냥 처음과 마지막에 높이차만 보면 돼요. 이해됐어 이제? 약간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을 거야. 위치 에너지 감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지? 생각해볼까? 되게 중학교 측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스키 선수가 이렇게 활강하는 거지 이렇게. 스키를 신고서. 이제 마찰 없다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높이가 제일 낮아졌잖아, 그지? 속도가 제일 빠르다. 기억나지만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때 물어볼 게 있어. 요 선수가 요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위치 에너지 감소한 양이 얼마냐? 걔를 구하려고 하면 뭐밖에 안 봤어? 뭐 이동하는 경로 이거 다 봤냐? 하나도 안 봤지, 그지? 경로 싹 무시하면서 그냥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뭐 피차 H만 한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증명됐다. 내가 해준 거다 증명. 맞잖아. 물체가 빗면 따라 이렇게 내려오나 그냥 중력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나 한 일이 똑같다고 증명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로프는 곡선인데 이렇게 생긴 곡선을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곡선을 아주 잘게 쪼개면은 경사면의 기울기가 조금씩 변하는 여러 개의 빗면을 지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나 이렇게 직선으로 가나 어차피 중력이 한 일은 같잖아.
그지? 똑같이 그지? 이렇게 따라 내려오나 이렇게 내려가나 같잖아. 이렇게 따라 내려가나 이거랑 같으니까 어차피 물체가 빗면을 어떻게 따라가든 상관없이 그냥 처음과 마지막에 높이차만 보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중력의 한일입니다. 중력의 한일을 mgh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m 사인 썼죠. 그러니까 공식대로 그대로 코사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사인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이야. 그래갖고 그냥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얼만큼 힘 받았냐를 봐라. 알겠죠? 그 힘이 한 일을 본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통과. 그다음에 자, 그다음 두 번째 2번 개념. 두 번째 개념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운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길과 운동의 원리. 자, 적어줄게. 이게 이제 일과 운동의 원리입니다. 물체에게 R자임이 일을 해주면 그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물체에게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일과 운동의 정리라고 해요. R자임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른 힘이 한 일은 안 되고요. 무조건 R자임이 하는 일.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야. 이거 기호 좀 쓰자. 그냥 이렇게 쓸까? 편하게. 얘들아, 운동 에너지 공식 뭔지 알지? 2분의 1 mvc로 그죠? 그 운동 에너지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씁시다. 에너지라는 뜻으로 E 쓰고요. 예, 운동의 뜻으로 이제 키네틱 해가지고 여기 K 붙이죠. 요게 괜찮고요. 또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문자 큼지막하게 K만 쓰기도 합니다.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에 식은 이거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도 V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델타 K 이렇게 쓸까요? 또는 풀었으면 이렇게 쓰는 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2제곱. 나중 물체 운동 에너지, 처음 물체 운동 에너지. 이해됐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 R자인 물체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 됐지? 이게 공식이다. 네. 요거 증명할까요? 증명 좀 해줄까? 네. 이거 줍시다. 증명 과정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만약에 힘 F가 계속 일정하게 작용했다 가정을 할게. 그래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만 잡읍시다. 그러면 등가 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쓰는 공식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 세 개 중에 제일 마지막 공식, 세 번째 공식인데 우리 반 공식 기억하나? 공식 없이 오 좋아. 2 대박. V2제곱 V1제곱. 이게 V0예요. 이게 처음 속도. 나중 속도거든. 일단 처음 속도를 우리가 V1 쓰고 나중 걸 지금 V2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칠게요. 상관없죠. 그치? 좋아. 양변의 질량 M 곱하세요. 2 나눌까요? 뭐지 이거? 얘들아 F는 MA지. 끝났네. 됐죠? 증명 끝. 했잖아. 1. 운동 내지 변화량 같다. 맞죠? 네, 아까 쌤이 요 식이 있었다고 가르친 적이 있다 그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좀 더 변형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크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 더 해볼게. 우리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첫 번째 공식 뭐였냐? 첫 번째 공식. V는 V0 플러스 AT. 그 두 번째 식이 뭐였냐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거예요. 그지? 근데 저식 볼게. 자, 양변에 질량 M 곱하세요. 똑같이 해볼까? 이것도 M V2 이거 구현하자. M 곱하세요. 뭐지 이거 알지? F로 바꾸네. 이거 넘길까? 이거 뭔지 알겠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과 같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단원 때 배웠던 내용에다가 이제 질량이 추가되면서 그냥 힘으로 바꾼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내용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저번 주 공부한 것들 충격량이 물체에 가해졌다. 그래서 운동량이 변한다. 맞지? 그럼 오늘 배운 거 물체한테 일을 했다. 뭐가 변한다? 방금 이거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그렇지?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자, 충격량 힘 곱하기 힘 받는 시간 FT. 자, 1 힘 곱하기 뭐? 힘 받고 밀린 거리 S. 그러니까 힘에다가 곱하는 것만 다른 것뿐인 거야. 힘에다가 뭘 곱하느냐? 첫 번째 힘을 몇 초 동안 주겠다. 시간. 네, 밑에 거를 뭐다? 힘을 몇 미터 동안 가해보겠다. 거리. 똑같이 힘을 준 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이랑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숫자를 우리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지. 힘에다가 1을 했잖아, 그지? 힘 곱하기 S라고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냐. 그 숫자를 과학자들이 저걸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용어를 붙인 것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다? 운동량이 변했다. 나중 운동량 MV2 빼기 처음 운동량 MV1. 똑같아.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MV2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MV1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해석만 다르게 한 것뿐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치울게. 진행도 쉽지? 네. 내가 볼 때 역학은 이런 거 같다. 결국은 물체의 운동이 변한 걸 말하는데 처음 상태가 있고 나중 상태가 있는 것 같다. 자, 질량이 m짜리 어떤 물체가 처음에 어떤 속도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물체를 나중에 보니까 질량 m짜리 물체가 속도가 이렇게 변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이 두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물체가 뭔가 변했잖아, 얘들아. 그럼 변하게 된 이유가 그 과정 안에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사이에 요 동안 내가 물체한테 뭘 했냐 봤더니 힘을 줬더라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힘을 주는데 힘을 몇 초 동안 줬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힘 곱하기 시간을 하는 거야. 걔를 뭐라 그래? 충격량.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 물체한테 충격량을 가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오늘 공부할 거. 물체한테 일을 했다. 일을 해가지고 물체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이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고 운동량이라든가 운동 에너지는 어느 순간이다. 자, 정해보자. 요 물체 운동량 얼마야? 처음에 MV1이지. 이게 운동량 처음 거. 나중 운동량 얼마냐? MV2지. 그럼 운동량이 처음에 이거였는데 여기다가 뭐를 줬어? 충격량 F 곱하기 시간 T를 줬다. 그렇게 해서 운동량이 얘로 바뀌었다. 이게 저번 주 주제. 됐어? 오늘 할 거. 요거 운동 에너지 얼마니? 2분의 1의 M의 V1 제곱이지. 요거 에너지 얼마니? 2분의 1의 M의 V2 제곱이지. 그럼 이렇게 에너지가 달라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일을 해서 그렇다. 그렇지. 그래서 물체가 갈 힘 곱하기 힘 받고 밀린 거리 S.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렇게 쓰는 거. 알겠어 이제?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저번 주께 이거고 이번 주께 이거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제. 알겠지? 됐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됐어.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과 운을 정리. 이게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하나 넘겨볼래요? 넘기면 포텐셜 에너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보통 에너지랑 기호에다가 포텐셜을 뜻하는 P를 쓰거나 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문자 U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K는 운동 에너지고요. 대문자 U는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는 말 없어졌다 이제. 공식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학 1에서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공식 알려줄게. mgh. 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 많이 쓰던 거. 그치? 어떤 거냐? 어떤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중력장에 대해서 높이가 이렇게 h만큼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바닥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여기가 기준 바닥.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는 기준점. 여기서부터 높이 h까지 비해. h 좀 애매하. 여기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미치 에너지를 mgh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면 쉽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쌤이. 여기서 내가 손을 뗄 거야. 자, 물체를 올려놨지, 그지? 손 치울게. 손 치우면 그때부터 중력을 받아가지고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 바닥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물체가 손을 뗐을 때 중력을 받아가지고 쭉 떨어지는 동안 얼만큼의 일을 받냐 해보면 중력이 mg만큼 작용하죠. mg가 작용해서 얼만큼 밀 수 있어? 높이 h만큼 이렇게 밀 수 있죠. 공식 보세요. 앞에 있는 mg, 요게 힘, 요거 h, 요게 이동거리.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중력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미리 계산한 값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게 위치 에너지가. 내가 쌤이 자꾸 이렇게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쌤 습관 같아요. 포텐셜 에너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내가 너희 나이 때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배웠거든. 이게 붙어 있는 거 같아. 이게 안 고쳐지네. 그냥 겸사로 들으세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해줄 수 있는 일을 미리 계산한 값입니다. 미리 계산한 값.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질 때 중력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말한다. 됐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만큼 일을 받을 수 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요거는 쉽고 두 번째 게 어려운데 너희가 처음 배우는 거 요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얘 공부해줘야 돼. 이거 공식 아는 사람 있니? 우리 반에 물리학 한 사람 있던가? 네. 물리학 한번 해본 사람? 누가 해봤니? 아무도 없냐? 다 처음 하니? 네. 다 처음. 처음과 비슷하다고 한 번도 안 해봤어? 손에 한 사람 없냐? 아무도 없니? 네.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준비하지 않아, 준비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칙 적어줄게요. 네. 공식입니다. 우리 갑시다. 탄성력 위치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이걸 따라라 두어야 되는데 탄성력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탄성력은 이제 용수철 같은 데가 만드는 힘입니다. 힘. 요거는 에너지고요. 요거는 힘이거든요. 힘. 자, 탄성력 공식이 뭐냐? 마이너스 붙이고 저기 쓰는 k 곱하기 x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k는 용수철마다 다른 값을 갖는데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용수철을 어떤 재질로 만드느냐, 뭐 얼만큼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용수철 만드는 공장에서 이 값을 결정하고 만들어내요. 그 K 값이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100 뉴턴 퍼 미터다. 보통 이런 단위를 쓰거든요. 산수값이 이게 뭔 뜻이냐면 이 용수철은 1m를 늘려놓으면 100N의 힘이 만들어진다 뜻이에요. 또는 거꾸로 1m를 늘리려면 힘 100N를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되겠죠?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요. 좀 큰 거 같아, 작은 거? 큰 거 같아요. 큰 거 같아? 선생님 물어볼게. 볼펜 앞에 있는 용수철을 만약 이걸로 만들면 볼펜 앞에 용수철 들어있잖아. 이렇게 딱딱딱하는 용수철 있잖아. 그치? 볼펜 앞에 용수철 할까요? 만약 이걸로 만들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떨 것 같니? 만약에 이거 K가 더 커가지고 만약에 한 200이다. 좀 작게 줄일까요? 확 다르게 합시다. 탄성계수 K 값이 10N/m 이게 있고요. 200N/m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건 큰 거지, 그지? 이건 작은 거지, 그러니까. 그럼 볼펜 앞에 있는 용수철은 K 값이 작은 걸까, 큰 걸까? 어떨 것 같아? 이게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약간 변형돼야 되잖아. 아주 작은 힘을 줘가지고도 용실이 변형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지 맞죠? 그러니까 K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K가 작으면은 늘리기 쉽다, 줄이기 쉽다. 약간의 힘만 가지고도 많이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탄성계수 K가 크면 똑같이 1m를 늘리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알겠죠? K가 큰 게 어디가 아니라 보통 자전거 그 안장 밑에 있는 거, 자전거 충격 흡수하는 거, 자전거가 그 정도지. 자동차는 훨씬 크겠어요. 쌤 대학교 때 그 내가 공대잖아 얘들아. 공대 가니까 기계과 그래. 쌤 기계과? 쌤 얘기했냐? 내가 쌤하고 기계 한 번 먹고 해줬어. 그래서 그 가게 가면 이제 기계 장치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그게 나와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용처리 들어있어.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큰 철근이야. 그러니까 철판 두 개가 이렇게 싹 붙어 있다. 이걸 힘을 주고 누르면 살짝 들어갔다 나와. 띠용 이런 거 소리인 거지. 이건 진짜 그냥 철덩어리야, 철덩어리. 거기에 내가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몇 번 띄워도 얘가 조금 움직일까 봐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자동차는 그 정도로 써야 돼. 만약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장에다가 볼펜 앞에 있는 용처를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 안장은 다 뚫릴 거 아니야. 소용이 없겠지. 그러니까 장소마다 힘마다 이제 K를 다르게 쓰는 거죠. 그게 K 값이고요. 그 다음에 X는 용수철의 변형 길이. 그래서 원래 길이에서 얼만큼 늘어났냐 또는 얼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성력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좋은데 가로축을 변형 길이, 세로축을 용수철이 만드는 탄성력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1차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형 길이로 X값을 가지면 그때 용수철의 탄성력 크기는 K 곱하기 X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질문,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까? K. 그렇지, K값. 그러니까 탄성계수가 K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 형태로 직선으로 쫙 올라갑니다. 용수철은 힘을 너무 많이 가해서 변형 길이를 너무 과하게 하면 갑자기 탄성력을 잃어버리면서 모양이 망가지거든요. 이걸 탄생 한계라고 해요, 탄성 한계.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탄성 한계를 넘는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그 탄성 한계 다 무조건 한쪽의 범위로만 변형을 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이걸 인정. F는 마이너스 KX. 질문, 마이너스 왜 붙었을까? 마이너스 의미. 마이너스는 작다 뜻이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는 방향 개념인데 내가 만약에 용수철을 이렇게 늘려놓잖아. 그럼 탄성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긴다? 그치? 줄어들려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방향이 생기는 거지. 반대로 용수철을 눌러놓잖아 내가. 다시 펴주려고 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변형한 것과 탄성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해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는 계산할 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만 알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빼고 그냥 힘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특징이 뭐네? 변형 길이가 2배면 탄성력은 2배가 된다. 알겠지? 변형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게 탄성력 공식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공식이 되느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해볼게. 돌아가 봅시다. 자, 우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바닥에서부터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물체에다가 손을 딱 빼주면 슝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중력이 물체한테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해볼게. 중력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요거 이해됐어요? 중력이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만큼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포텐셜이 그 뜻이잖아. 가능성에, 잠재적에. 봐봐. 여기에 있는 물체 볼까? 되게 잠재적이야. 얘 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잖아.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 그지? 그럼 잠재적 에너지가 있다. 근데 떨어지면, 슝 떨어지면 그 잠재적 에너지를 실제 에너지로 바꿨겠지. 이해됐어요, 이제? 그치? 일을 받아 바꿨겠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체가 너 잠재성이 있다. 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을 이만큼 받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받을 수 있다 느낌으로 MGH를 갖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느낌을 해볼게. 자, 벽입니다. 용수철 있어요. 이 용철의 탄성 계수값은 K. 여기가 원래 길이.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놓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제 변형 길이가 생겼죠? 여기까지가 변형 길이 X. 자, 그럼 간다. 여기다가 살짝 물체 하나 줄게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뱀짜리 물체 일단 치자. 자,
손 떼볼까? 지금 누르고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손 뗀다? 딱 뗐어. 그럼 어떻게 되니? 용철이 펴지면서 물체가 슝 하고 나오지 그지? 그때 탄성력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알았겠지? 자 똑같아. 자 여기 있던 물체 내가 위로 둘게. 쭉 올렸다. 손 뺄게. 슝. 자 누른다. 손 뺄게. 슝 튀어나오지.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동안에 얼마큼 일을 하느냐. 이게 잘 알겠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됐지? 오케이 좋아.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잘 되고 있나?